젊은 남자가 다른 세계로 이동하여 능력을 얻고 친구들과 함께 괴물과 싸우고 보물을 모으는 모험을 떠납니다. 투야라는 이 젊은이는 뛰어난 지능을 가지고 있으며 마법 능력과 뛰어난 검술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흥미진진한 이 애니메이션을 통해 모든 것을 알아보세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 새로운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동굴 속 투야와 그의 4명의 여자친구들에게 괴물이 돌을 던져 공격해옵니다. 한 소녀가 괴물과 싸우려 하지만 검이 산산조각이 납니다. 괴물의 몸은 강철보다 강해서 검이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투야는 그들에게 물러서라고 말하고 마법을 사용하여 시간 포털을 열고 그들을 지상 1만 마일 상공에 하늘로 이동시켜 추락하는 것을 막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그들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투야와 그의 친구들은 다시 괴물을 공격합니다. 한 소녀가 물 마법을 사용하여 거대한 물을 던집니다. 폭탄을 던진 후 불꽃 펀치를 날려 괴물을 처치합니다. 그러자 금발 소녀가 힘을 사용하여 번개와 천둥으로 또 다른 괴물을 처치합니다. 이렇게 그들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괴물들을 물리칩니다. 그 후 투야와 그의 일행은 시간 포털을 통해 집으로 돌아오는데 레네와 세실리 두 소녀가 그들을 맞이하며 괴물들을 물리친 것을 축하하고 그들을 레드랭크로 승급시켜줍니다. 즉 1급 모험가가 된 것입니다. 레네는 시스카 씨가 어디 있는지 궁금해했지만 투야는 자신이 그녀를 잊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에게 차를 가져다 주러 갔고 그녀는 그가 자신을 잊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자신과 집으로 돌아오겠다는 그의 약속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그는 여자들을 버리는 버릇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그런 버릇이 없었기에 그녀의 말에 짜증이 났지만 시간 포털을 이용해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녀를 기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가 나서서 그녀에게 너무 말이 많다고 투야가 짜증내서 정말로 버리지 않도록 말을 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알겠다고 했고 투야는 오늘 그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녀는 교수님께 자동 이체 서클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빌론에 문의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주제에 대한 정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투야는 자신이 찾으려 한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럴 이유를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그에게 고대 과학이나 잃어버린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고대 과학이나 잃어버린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다고 했지만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게으르고 꿈이 없다고 부르며 순간 이동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게으르고 꿈이 없다고 부르며 순간 이동권에 대한 정보를 얻을 때까지 그것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거기서 무언가를 얻으면 돈을 많이 벌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 후 리더는 그를 불러 그의 일과 지금까지 사용법을 잘 몰랐던 그의 휴대폰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는 그에게 축하한다고, 약혼을 축하한다고 말했어요. 그녀는 그에게 모든 것을 보고 4개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줬다고 말했어요. 이제 그들을 친절하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투야는 망가진 것을 대체할 여름용 튼튼한 무언가를 만들러 갔어요. 아침에 그의 여자아이 중 한 명을 위해서요. 지난 싸움에서 부러진 것을 대체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함께 가서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항상 저를 떠나지 마세요. 이제 왕과 왕비, 그리고 오늘 그들의 딸이 있는 수도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그들의 딸이 있습니다. 그녀의 어머니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투야에게 헌신하고 그의 아내로서 그를 더욱 지지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투야에게 농담으로 말했습니다. 4명의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어렵고 그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주어야 합니다. 아이에게 빨리 이것 좀 해줄 수 있어요. 그의 딸이 화가 나서 그의 배를 때렸어요. 말을 조심하지 않아서 그랬대요. 투야는 그 상황과 그 여자아이가 아버지를 때릴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여왕이 투야에게 말했습니다. 이 점 사과하지만 이틀 전 약혼 발표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문제가 몇 가지 있는데 그녀에게 청혼하는 사람들 사이에 원한과 증오가 생길 것이고 우리를 좋게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리고 그 여자아이의 약혼에 대해 당신도 몇 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당신이 이 여자아이의 약혼에 대해서 새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요. 자신이 이 여자아이의 약혼에 대해서 새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일을 해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이 시간 포털을 통과했고 그가 말했어요. 내가 이제 당신의 약혼자인데 제가 왕이 될 수 있을까요? 하고 그녀는 그에게 현재 상황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제가 남동생을 낳거나 삼촌께서 아들을 낳으시면 결과는 달라질 것이고 당신이 제가 왕이 되는 것에 대해 생각하도록 유도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하고 말했어요. 그는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그는 속으로 여왕이 말한 업적을 반드시 달성해야 해. 그리고 그녀는 국가에 큰 이익이 될 만한 일을 할 작정인 것 같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그 남자와 그 여자에게 가서 둘러보며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그 나라의 상황이나 그가 특별히 제공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 남자는 그에게 세상 사람들이 관광을 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서비스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토야는 관광객들에게 숙박시설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려면 최신식 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마법을 사용하여 수영장과 작은 폭포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그 남자와 여자아이는 놀라워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저렴하게 와서 잠시 머물다 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여자애들하고 아는 사람들을 불러서 온천을 체험하게 하고 그곳을 홍보하려고 했어요. 여자애들은 토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가 모든 여자애들을 만나고 새 옷을 사주곤 했던 것에 대해 감탄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가 다른 누구보다 자신들을 더 챙겨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자 다른 여자애가 토야와의 자신의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남자와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지만 토야와 이야기하는 것은 완전히 달랐다고 해요. 처음에는 그가 저에게 마술을 가르쳐 달라고 부탁했고 제가 그에게 가르쳐 주게 되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그에게 마술을 가르쳐 주었는데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지만 그는 결코 화내지 않았고 제 말을 온전히 집중해서 들어주었어요. 짧은 시간 동안 저는 그의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중국 옷을 입은 이 소녀의 차례입니다. 그녀는 이것은 자신보다 다른 사람들을 더 생각하는 착한 마음씨를 가진 소년에게는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그런 소년에게는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틀 차례이고 그녀는 그들에게 말했어요. 토야를 처음 봤을 때 그가 바로 제게 맞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첫눈에 반했거든요. 이제 토야에게 가봅시다. 그는 뜨거운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그 소녀가 들어와서 그에게 말했어요. 드디어 찾았어요. 바빌론의 유물이라 허락도 없이 남자 목욕탕에 들어왔으니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화가 끝났습니다.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일행은 바빌론 유적을 향해 갑니다. 리는 그 유적이 사도라 왕국의 라비 사막에 있으며 모래 속에 묻혀 있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별로 관심 없는 듯하고 리는 토야가 그냥 대충 둘러볼 생각인가 하고 생각합니다. 토야는 그렇다고 말하고 리는 그 유적이 도서관으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토야는 그때 고대 문명이 그 말들 때문에 멸망했다는 것을 떠올리고 그것들과 싸우려면 바빌론의 힘을 빌릴 필요가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프레이들이 몇몇 사람들을 쫓는 것을 보고 프레이들과 싸웁니다. 엘스는 바람 마법으로 사람들을 프레이들로부터 보호하고 알게 됩니다. 얘는 토야에게 게이트 주문으로 자신을 프레이들 위로 순간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하고 토야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얘는 프레이들을 공격하지만 소용없고 프레이들은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은 피합니다. 그들은 그런 공격을 맞으면 즉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인이 와서 오랜만이라고 말합니다. 엔다는 프레이의 존재를 감지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확인하러 온 거죠. 토야는 엔다가 프레이에 대해 아는 것에 놀라고 엔다는 중급반이 장벽을 통과할 줄은 예상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 후 엔다는 한 번의 일격으로 프레이들을 물리치고 토야는 그 방법을 묻습니다. 엔다는 프레이와 같은 진동수의 진동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토야는 묻습니다. 장벽이 무슨 뜻인지 물어봅니다. 엔다는 그 장벽이 마치 그물과 같다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 세계를 외부 침략으로부터 보호합니다. 하지만 장벽에 균열이 생기고 프레이즈들이 그것을 이용해 침입하고 있습니다. 엔다는 이 프레이즈는 잠자는 왕을 찾는 병사일 뿐이었다고 설명하고 현장을 떠납니다. 토야와 일행이 구출한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장면으로 바뀌고 구조된 사람들은 그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그룹의 리더가 자신을 모험가 레베카라고 소개합니다. 토야는 그들이 사막여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레베카는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설명합니다. 모험가가 아닌 노예들도 있고 그들은 노예 목걸이를 제거할 방법을 찾는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목걸이는 주인만 풀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그는 죽었고 그들은 목걸이를 풀 수 있는 사람을 찾을 수 있기를 바라며 다른 나라로 여행을 떠납니다.
그러자 토야는 자신이 그들의 목걸이를 풀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포트를 이용해 그들의 노예 목걸이를 모두 제거합니다. 그런 다음 토야는 그들에게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지 묻고 레베카는 목걸이가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노예 신부는 여전히 남아있고 산도라 왕국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다른 나라로 데려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벨파스트에 오고 싶은지 묻고 레베카는 자신이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들이 벨파스트에 오고 싶다면 하고 레베카는 그녀가 누구인지 궁금해합니다. 유미나는 자신을 벨파스트 공주라고 소개하며 레베카와 다른 모두를 받아들일 의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후 니나와 토야는 모두를 벨파스트로 순간이동시켜줍니다. 토야는 나머지 일행에게 레베카 일행이 당분간 자기 집에 머물 것이며 앞으로의 계획은 나중에 세우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레아는 토에게 그 남자가 누구이며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 묻습니다. 토야는 그의 이름이 엔다이며 결혼 반지를 사러 갔을 때 만났다고 설명합니다. 그가 엔다가 이상한 동전으로 계산하는 것을 봤고 크레페 값을 내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말했고 그들은 그에게 돈이 없고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말을 듣고 길드에 등록하는 것을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막에서 그를 만날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하고 프란체스카는 그때 그 동전을 알아보고 오리에 5,000년 전에 주조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 동전이 그렇게 오래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리아는 엔다가 수상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고어체를 알고 5,000년 전의 동전도 가지고 있으므로 토야도 동의하고 엘프가 그에게 묻습니다. 5,000년도 더 전의 동전을 가지고 있으니 토야도 동의하고 엘프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구체적으로 구절이란 무엇일까요? 토야는 레지나 바빌론 박사로부터 얼마 전 메시지를 받았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박사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도구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사용해서 토야와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구절들이 나타나서 박사가 있던 곳을 파괴했습니다. 박사는 그 구절들 때문에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 구절들이 갑자기 사라졌고 세상은 구원받았습니다. 린이 토에게 묻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을 숨겼는지. 비밀이고 토야는 자신이 그럴 적절한 순간을 찾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린은 그 당시에 정말 그렇게 많은 구절들이 있었는지 의아해합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을 목격하지 못했을까요? 토야는 엔다가 자신에게 외세의 침략으로부터 세상을 보호하는 장벽에 균열이 생겨 구절들이 그 균열을 통해 통과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토야는 프란체스카에게 권례 오리온 년전 사람들이 그 문구들과 싸웠는지 묻고 프란체스카는 그랬다고 심지어 박사가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한 궁극병기를 개발했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그 문구들은 이미 세상을 떠났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 궁극병기가 모바일 로봇 프레임 기어라고 불리는 것이며 바빌론의 경납고에 보관되어 있다고 설명합니다. 토야는 박사가 로봇을 개발했다는 사실에 흥분하고 그 폐허가 경납고로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목적지에 도착하지만 토야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자 레아는 마법을 사용하여 모래와 파괴된 표면을 제거합니다. 토야는 유적에 들어가고 마법을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곳에서는 마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토야는 자신이 갇혔고 순간이동진이 유일한 탈출구라고 생각합니다. 토야는 순간이동진을 작동시키고 바빌론의 다른 곳으로 순간이동합니다. 그러자 AI가 토야를 바빌론의 작업장에 온 것을 환영하며 자신을 로제타라고 소개합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작업장에 들어올 수 있다고 말하며 토야는 프란체스카가 이미 자신을 선택받은 자로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로제타는 이것이 이를 간단하게 한다고 말하고는 그가 정말 선택받은 자인지 시험 삼아 확인해 보겠다고 말합니다. 로제타는 그에게 맞춰보라고 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고 자신의 속옷 색깔을 맞춰보라고 생각하는 토야는 이게 바보 같다고 생각하지만 시험을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로제타는 토에게 작업장을 보여주고 토야는 작업장이 텅 빈 하얀 방이라는 것을 알아챕니다. 그러자 로제타가 제어판을 꺼내면서 이 방은 어떤 도구나 생산 설비든 만들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과 토야만 이 작업장을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작업장이 원본 물체도 복제할 수 있지만 재료는 필요하다고 덧붙입니다. 토야는 모델링만으로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을 이용하면 대량 생산도 가능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자 토야는 미스릴로 자신의 총을 복제해 보려 하고 작업장은 완벽하게 총을 복제해냅니다. 로제타는 총과 토야에 대하여 디자인도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작업장에서 총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복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챕니다.
토야는 프로그램을 다시 연결하면 된다고 말하며 작업장은 돈을 벌 수도 있으니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다음 토야는 로제텍의 프레임 기어에 대해 묻고 로제타는 프레임 기어가 여기서 만들어졌고 자신도 의사의 제작을 도왔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로제텍의 프레임 기어를 만들 수 있는지 묻고 로제타는 자신은 장비만 만들 수 있으며 프레임 기어의 설계도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설계도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고 토야가 경납고나 창고를 찾는 것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토야는 그러고 나서 모두를 불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게이트를 이용해 그들을 순간이동시킵니다. 리는 도서관 대신 작업장을 찾은 것에 실망하고 로제타는 작업장이 하늘 정원보다 훨씬 유용하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그러고 나서 하늘 정원과 작업장을 합칠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프란체스카는 그럴 수 있다고 말하고 토야는 자신이 먼저 정원과 작업장을 벨파스트로 돌려보내고 거기서 합쳐. 장면이 바뀌어 토야가 집으로 돌아오고 레베카와 그녀의 일행이 그에게 존중 없이 대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 토야 공주가 언급한 약혼자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자신은 귀족도 아니라고 말한다. 그에게 말할 때 존중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다. 그리고 일행은 이 말을 듣고 안도한다. 토야는 그들에게 이제 무엇을 할 계획인지 묻는다. 그리고 그는 그 세 사람이 길드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레베카는 노예들이 걱정된다고 말하고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을 때까지 여기에 머물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토야는 괜찮다고 말하고 어떻게든 그들을 도울 수 있을지 궁금해합니다. 요약은 토야가 도서관 카페를 방문하고 피투성이 개를 사냥하려는 그의 퀘스트와 프림과의 만남, 그리고 장미의 기사단 책 시리즈에 대한 논의를 다룹니다. 비디오를 시작하기 전에 제 채널이 처음이라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토야는 도서관 카페를 방문합니다. 카페 접수원인 물리더는 토야를 사장님이라고 부릅니다. 토야는 레베카에게 카페 운영 상황을 묻습니다. 레베카는 아주 잘 되고 있다며 여자아이들이 일자리를 구해서 활기차 보인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그 사업 아이디어가 문득 떠올랐다고 설명합니다. 그는 작업장에서 자전거를 대량 생산하여 상인에게 팔아 가게를 열기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레베카는 린자가 가져온 책들이 특히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다고 말합니다. 책 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요? 토야는 좋다고 말합니다. 책을 사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윌은 토에게 여기 가구들을 모두 직접 만들었냐고 묻고 토야는 그렇다고 말합니다. 윌은 토에게 여기 가구들을 모두 직접 만들었냐고 묻고 토야는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윌은 무효 마법을 쓸 수 있다니 좋겠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도 무효 마법을 쓸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재능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자 토야는 할아버지의 무효 마법이 어떤 종류였는지 묻고 윌은 할아버지가 중력이라는 마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마법은 만진 물건을 조금 더 무겁게 만드는 것이었지만 아주 조금 무거워지는 것뿐이라서 별로 쓸모가 없었다고 합니다. 토야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말하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궁극의 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바뀌어 토야와 야미나가 길드를 방문하는 모습이 나오고 야미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빨간색 길드 카드를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토야는 피투성에게 사냥 의뢰를 발견하고 길드 접수원에게 의뢰를 받습니다. 그러자 안내원이 토에게 그가 물리더 도서관 카페의 주인인지 묻고 토야는 자신이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안내원은 자신을 프림이라고 소개하며 심판관의 영역에 있는 장미의 기사단이라는 책이 있다고 말하고 그 책을 취급할 계획이 있는지 토에게 묻습니다. 토야는 프림에게 그 시리즈가 이미 완결되었는지 묻고 프림은 완결되었으며 최보스건이라고 말합니다. 토야는 주문하겠다고 말하고 프림은 기대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야미나는 토에게 장미의 기사단이 어떤 책인지 아는지 묻고 토야는 모른다고 말합니다. 그는 야민에게 그것에 대해 아는지 묻습니다. 그녀는 안다고 말하고 한나라의 기사단에 대한 이야기며 남성 전용 장미 기사단과 여성 전용 백합 수호자들 사이의 갈등을 묘사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기사들 사이에서 피어나는 로맨스도 다루고 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토야는 기사단 내에서 어떻게 로맨스가 피어날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기사들이 모두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그 책이 어떤 종류의 책인지 이해하게 됩니다. 토야는 프림에게 약속했으니 사지 않는 건 잘못된 일이라고 말합니다. 토게는 야미나가 장미의 기사단이 어떤 시리즈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에 놀랍니다. 야미나는 자신이 그 책의 작가를 실제로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시리즈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토야는 그때 궁금해합니다.
만약 그 작가가 자신이 아는 사람이라면 야미나는 토야가 자신을 알 리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레퍼리 왕국의 첫 공주인 렌 레퍼리라고 합니다. 야미나는 레퍼리 제국과 벨파스트 왕국이 오랫동안 긴밀한 관계를 맺어왔고 자신은 오랫동안 공주를 알고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순간 그녀는 그것들을 결국 쓰기 시작했어요. 토야 자신도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놀랐고 그러자 그가 말했죠. 책을 사기 전에 피투성이 개를 없애야 한다고. 장면이 바뀌어 그들이 피투성이 개와 마주하게 되고 야미나는 토에게 지속 마법으로 개를 묶습니다. 그런 다음 토야는 새로운 충격 마법을 사용하여 개를 쓰러뜨리고 야미나는 그에게 방금 뭘 했냐고 묻습니다. 토야는 개의 무게를 2배로 만드는 마법을 썼다고 설명하고 위례 할아버지가 물건을 약간 무겁게 만드는 것만 가능했던 이유는 마력 부족 때문일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길드로 돌아와 야미나는 마침내 빨간색 길드 카드를 받습니다. 토야는 프림에게 지금 책을 사러 갈 거라고 말하고 그 장르의 재밌는 책 제목 목록을 만들어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프림은 신이 나서 길드 안내원 동료들과 이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은 이야기를 나눈 후 목록을 만들어 토에게 줍니다. 토야는 심판의 수도를 불태우러 가고 싶다고 말하고 수도의 기억을 슈민에게 공유해달라고 부탁합니다. 토야는 심판에 제국에 있는 서점에 가서 주인에게 목록을 줍니다. 토야는 손님들이 요청해서 이 책들을 산다고 말하고 주인은 그 책들을 전부 가지고 있다고 말하며 가져오겠다고 합니다. 그러는 동안 토야는 다른 책들을 훑어보고 주인은 토야가 요청한 책들을 가져옵니다. 토야는 다른 장르의 책들도 사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런 종류의 책들이 카페 전체를 차지할 것입니다. 토야는 계산대로 갑니다. 다른 책들과 함께 계산대에 있는 여자아이는 로즈 매지컬 마지막 권을 사려고 하는데 주인은 방금 그 책의 마지막 권을 토에게 팔았고 다음 배송이 언제 도착할지 모른다고 알려줍니다. 그 여자아이는 토에게 다른 서점에는 다 품절이라며 그 책을 자신에게 줄 수 있냐고 묻습니다. 다른 서점에서는 이미 다 팔렸다고 합니다. 토야는 자신도 그 책을 사러 왔다며 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토야가 이 샤나에서 많은 책을 사는 것을 보고 토야가 이런 종류의 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자아이는 토야를 따로 불러 자신이 원하는 책을 준다면 장미의 기사단 정원에 사인을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그녀의 사인이 무슨 소용이냐고 생각하며 토야는 그녀의 사인이 자신에게 무슨 도움이 될까 생각합니다. 그 소녀는 자신을 진짜 리얼 프리즈라고 소개합니다. 장미 기사단의 저자인 토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거짓말을 잡으려 합니다. 그는 그것이 그녀가 공주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리아릴은 토야가 자신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고 토야는 그것이 정말로 그녀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리아릴은 토야가 이 정보를 이용해 협박하고 훔칠까봐 걱정합니다. 그녀 오빠의 순결을 그리고 토야는 자신이 야미나로부터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리아릴은 토야에게 그가 누구인지 묻고 토야는 자신을 소개합니다. 자신이 야미나 공주의 약혼자라고 말합니다. 리아리스 공주는 그 말이 여자아이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야가 사는 책에 따르면요. 그는 남자아이에게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리아리스 공주는 그가 왕 자신에게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합니다. 토야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그러고 나서 야민에게 리아리스 공주에게 설명하도록 해야겠다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토야는 차원 이동 주문으로 야미나를 데려오고 야미나는 리아리스에게 모든 것을 설명합니다. 토야는 리아리스에게 그녀가 원하는 책을 줍니다. 그리고 그가 워크숍에서 베꼈다고 말합니다. 장면이 카페로 바뀌고 토야는 요청받은 책들을 모두 준비해 놓았습니다. 접수원들은 새 책들을 좋아하고 이로 인해 카페는 이전보다 더 바빠졌습니다. 그 후 토야는 윌과 이야기하고 윌에게 가르쳐준 것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그 중력 마법, 그는 윌이 자신의 도움이 필요한지 궁금해하고 윌은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해지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 후 토야는 윌을 기사들에게 데려가고 돌아오는 길에 그에게 훈련을 받도록 부탁합니다. 토야는 셀즈를 만나고 셀즈는 온천에 들어가고 싶다고 말합니다. 온천에 데려다 달라고 부탁하며 자신의 문을 이용해 달라고 합니다. 토야는 그들을 온천으로 데려가고 모두 온천에서 휴식을 취합니다. 한편 토야는 주인에게 사업이 어떻게 되어가는지 묻고 주인은 매우 잘 되고 있으며 입용료 수입이 예상보다 훨씬 많다고 말합니다. 그 후 토야는 제이닉을 만나고 제이닉은 자신이 단골이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자신도 손님들에게 온천을 추천하기 시작했다고 말합니다. 그의 의류 매장을 방문한 제이닉은 자신이
토야에게서 받은 또 다른 의상 디자인을 완성했다고 말합니다. 제이닉은 토야가 그 의상을 보고 싶어 하는지 궁금해하고 장면은 토에게로 바뀝니다. 다른 사람이 입어보는 것을 본 토야는 그것이 자신이 준 선물이라며 정말 잘 어울린다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 귀여운 옷이라 입기가 민망해하며 토야에게 받겠냐고 묻자 하이힐 때문에 발이 걸려 넘어지고 토야가 잡아줍니다. 토야는 하이힐 대신 일반 신발로 갈아 신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엘이 이대로 괜찮다고 말하고 토에게 선물에 대해 감사를 표합니다. 다음 장면은 차를 즐기는 토야와 야미나를 보여줍니다. 그들의 집에서 그리고 린제이가 책을 가지고 옵니다. 린제이는 그들에게 책을 보여주며 이것이 리얼리 프리즈가 쓴 새로운 시리즈라고 말합니다. 토야는 책을 살펴보고 린제이는 그 이야기가 전능한 힘을 가진 한 남자가 국가를 장악하려는 내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라의 공주와 왕자를 소나귀에 넣습니다. 린제이가 하나하나 언급하길 리얼이 갑작스러운 영감을 받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그녀는 미친 속도로 그것을 쓰고 있다고 합니다. 줄거리를 듣던 토야는 그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그들과의 만남에서였다는 것을 깨닫고 그녀에게 화를 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에피소드는 토야가 친구 린제이에게 레굴루스 제국에 책을 보관하고 싶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곳에 처음 가는 것이기 때문에 라플라스로부터 기억을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할 것이냐고 묻고 그녀는 대답합니다. 그녀가 조금 읽을 테니 토야는 책을 사러 가기로 합니다. 그들은 레굴루스 제국으로 가는데 그곳에는 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토야는 이 모든 것을 보고 충격을 받습니다. 이것은 평범한 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여 집들 위로 솟아오릅니다. 그는 로건이 최근 제국에서 이상한 움직임에 대해 이야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의 군대 증원에 대해 말했지만 이 정도로 상황이 악화될 줄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성으로 향하고 성을 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 중 2명에게 총알을 쏴서 잠시 동안 무력화시킵니다. 그러고는 성의 경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묻고 아픈 소년이 그에게 군대가 그들에게 반란을 일으켰고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그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가 치유 마법을 사용하여 그가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 다음 황제를 찾아 문을 통해 탈출하도록 돕고 싶어서 길을 계속 나아갑니다. 인지를 죽일 대상을 찾지 못하면 싸움을 결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는 황제의 성에 들어가지만 어디에 그의 방이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해서 성 안을 걸어 다닙니다. 누군가 비명 지르는 소리를 듣고 그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휴대폰을 꺼내고 100m 이내에서 어떤 여자아이가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고 그곳으로 가서 그 사람이 레굴루스 제국의 3번째 공주인 렐루치아 공주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는 그녀를 구하고 상태를 확인하는데 그녀의 팔에 상처가 있는 것을 보고 마법으로 치료해줍니다. 그녀가 그를 바라보며 겁에 질려 떨자 그는 그녀가 매우 수줍음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녀는 그에게 단지 그녀는 전에 남자들과 많이 교류해 본 적이 없어서 조금 긴장했습니다. 이때 제국과 연계된 제3기관의 기사인 근위병 캐롤이 공주를 확인하러 와서 토야가 위험에 처했을 때 그녀를 구해주었다고 말했습니다. 토야는 자신이 벨파스트 출신의 모험가이며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물건을 사기 위해 제국을 방문했고 여기에 도착했을 때 이 혼란을 목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캐롤은 그가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황제와 공주를 안전한 곳으로 순간이동시켜 줄 것을 간청했습니다. 토야는 동의했고 서로를 소개한 후에 합의했습니다. 공주님을 최대한 빨리 안전한 곳으로 모셔야 합니다. 하지만 토야는 황제와 황태자께서 이런 상태에 계실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이 매우 걱정되었습니다. 공주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그들보다 먼저 도망칠 수 없다고 그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러자 캐롤은 그들을 황제의 침실로 안내했습니다. 들어가 보니 바자르 장군이 땅에 쓰러져 있는 황제를 공격하고 있었고 공주는 아버지를 걱정하며 소리쳤습니다. 캐롤이 황제에게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왜 그러는 거냐고 그에게 물었고 장군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캐롤이 그에게 묻자 장군은 그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토야는 자신이 벨파스트 출신의 모험가로 물건을 사러 이곳에 왔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해서 어느 편에 설지 결정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장군은 황제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불가침 조약을 깨고 벨파스트를 침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깨고 벨파스트를 침략하기에 이보다 더 좋은 때는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토야는 그가 나라를 장악하고 전쟁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벨파스트는 이웃 나라인 니스미티와 리버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벨파스트는 이웃 나라인 니스미티와 리버스와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세 나라를 이길 수 없었기에 장군은 지난 20년간 불가침 조약을 맺은 후로 가만히 있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한 후 20년 동안 손 놓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마법을 사용하여 마왕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대한 마왕이 소환되었습니다. 공주는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장군은 그가 그렇게 강력한 마왕과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가 수도에 수감된 죄수들을 풀어줌으로써 그를 위해 희생했다고 말입니다. 그는 또한 자신의 마법 능력이 자력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거기에 그의 팔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력을 흡수하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타아는 자신의 몸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꼈을 때 그것이 팔찌가 자신의 마력을 흡수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자 악마는 남은 모든 마력을 흡수하여 그것을 이용해 아직 마력이 조금 남아있음을 알고 놀란 장군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그 공격은 괴물들과 악맥에 전혀 효과가 없었고 장군은 그 악마의 독특한 장점 중 하나가 마법을 무효화하고 마법 공격의 면역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독특한 특징 때문에 그와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타와는 짜증이 나서 총을 썼지만 장군은 공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장군은 타와에게 자신의 다른 손의 참팔찌가 모든 종류의 마법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는 뚜려릴 수 없는 방어 수단이며 어떤 사람도 자신을 해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타와는 황제를 보고 아직 살아있음을 확인하고 먼저 황제를 구한 후 왕자를 찾기로 했습니다. 여기서는 목숨을 구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순간 이동 마법을 사용하여 문지기에게 황제와 공주 캐롤을 안전한 곳으로 이동시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고는 장군에게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라고 말하며 현장에서 물러났지만 장군은 폴락 팔찌가 있는 한 자신에게 해를 끼칠 자는 없기에 걱정하지 않았다. 타와는 미끄러지는 마법을 사용하여 장군의 밑으로 미끄러져 그를 넘어뜨렸다. 그래서 토야는 그를 신체적으로 해칠 수 없었지만 장군이 팔찌로 인해 일어나는 일을 멈출 것을 알기에 그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혔다. 그런 다음 토야는 떠나기 전에 그에게 또 다른 선물을 남기기 위해 환영 마법을 사용하기로 결정했고 그 후 신기루 마법을 사용하여 포털을 통해 사라졌다. 장군이 자신의 손을 보니 벌레가 가득한 것 같았고 계속 비명을 질렀습니다. 며칠 후 토야는 친구들과 함께 앉아서 자신이 황제에게 무엇을 했는지 이야기하고 그에게 치유 마법을 걸었습니다. 그의 친구는 그에게 왜 항상 모든 것을 그렇게 맞는지 물었고 그는 자신과 상관없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그곳에 가서 조사해보니 1000명의 황실기사 앞에 2명의 병사가 있었고 10배나 많은 병사들이 있었기에 마왕이 벨파스트를 공격하기 전에 무언가를 해야 했습니다. 그에게는 성공할지도 모르는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는 누구를 고문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소녀들은 그가 무서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황제를 확인하기 위해 갔고 의사는 그에게 휴식을 취하는 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루시나 공주는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정말 안심이 되고 매우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토야는 문에 서 있는 친구를 보고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날 피했구나. 그래서 그녀는 들어와서 그들과 이틀을 보냈고 서로 알게 되었습니다. 루시나는 그녀에게 저는 제피로스 황제의 셋째 딸입니다. 라고 말했고 야미나는 힘든 시간을 보내셨군요. 무사하신 모습을 뵈니 기쁩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루시나는 토야의 약혼녀이기 때문에 기쁩니다. 그러자 토야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성으로 가서 제국에 대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들을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두미나는 제가 토야를 사랑하냐고 물었고 놀랐습니다. 그녀는 이어서 토야가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며 매우 잘생기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토야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는 것은 부족하며 제게도 몇 가지 폐하 앞에 가로막는 장애물에 대해 그녀와 논의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후에의 왕은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받을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모두 듣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두미나는 남동생이나 여동생을 얻게 될 것이고 그는 그에 대해 엇갈린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야는 그 아이가 태어난다면 왕위 계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왕은 바주르 장군을 물리칠 그의 계획을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에게 짐을 지워 미안하다고 사과했지만 그 일을 계속 진행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후 우리는 토야와 그 소녀가 함께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녀는 그에게 준비를 마쳤는지 물었다. 그녀는 흡수 팔찌와 분말 팔찌를 언급했고 그는 놀랐다. 그녀는 두 팔찌 모두 보관소에서 새어나와 장군의 손에 들어갔다는 뜻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소유자에게 불멸을 부여하는 영혼의 보석이 아이신에서 소동을 일으켰는지 물었다. 그녀는 또한 그것이 보관소에서 새어나온 수제품이라고 밝혔다. 창고를 탓하며 창고 관리인의 태만을 비난했습니다. 나중에 루는 아버지가 깨어나신 것을 기뻐하며 토야에게 목숨을 구해줘서 고마워했습니다. 아버지는 이 반란이 자신의 무능과 무계획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토야는 마침 수도에서 쇼핑 중이었다고 말하며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바주르 장군을 물리치고 가능한 한 빨리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루가 그에게 바주르 장군을 상대하기 전에 그의 형을 먼저 찾으라고 말했어요. 그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죠. 토야는 왕자에게 특징적인 것이 있냐고 물었고 그녀는 머리카락이 은색이라고 답했지만 다른 특징은 모른다고 했어요. 토야는 놀라서 그녀에게 눈을 감고 오빠가 지금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해보라고 했어요. 토야, 저는 이 남자를 전에 만난 적이 있지만 그가 왕자일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타와는 을 통해 왕자의 위치를 밝혔어요. 전화를 받고 왕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정말 확신하는 겁니까? 악마와 1만 명이 넘는 군대를 상대해야 할 겁니다. 혼자서 그들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타와는 대답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강력한 동맹들이 저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 후 타와는 동맹들에게 말을 걸어 엘시와 예를 따라 군대를 진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으려고도 노력했고 타와는 마왕과 장군을 물리치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공격을 개시하여 수도의 모든 이들을 물리쳤습니다. 하지만 그때 괴물이 나타났습니다. 괴물이 타와를 공격했지만 그는 공격을 막고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전력으로 방역했습니다. 괴물은 쓰러졌고 타와는 말했습니다. 아마 마법에 영웅들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주문이 그를 목표로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나는 칼의 주문을 걸었습니다. 소녀들은 그가 괴물을 쉽게 물리친 것에 기뻐했다. 타와는 말했다. 아직 마무리 작업이 남았어. 내 놈을 벌할 시간이다. 그러자 그는 물었다. 당신은 누구죠? 그 남자는 대답했다. 나는 2인자 괴물이었다. 네가 마왕을 물리쳤다 해도 혼자서 나를 이길 수는 없었을 것이다. 나는 아직 마법 영웅들의 이점을 가지고 있고 다해성 팔찌와 흡수 능력도 가지고 있다. 저는 아무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자 토야가 자신의 힘을 사용하자 이런 것들이 나타났는데 그는 이것이 물을 정화하는 매우 환영할 만한 젤이라고 말했어요. 단 하나의 부정적인 면이 있는데 그가 죽은 지 1시간 후에 매우 역한 냄새를 풍기고 이 남자가 빠진 이 슬라임은 1시간 전에 죽었어요. 그리고 공방에서 만든 굳은 유리는 매우 눈부셔서 여기서는 냄새를 맡을 수 없고 그 남자는 기절하고 괴물은 사라집니다. 그 후 왕은 수도 백성들에게 최근 반란은 군대 일부의 관기에 의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반란 배후의 인물은 체포되었고 수도는 다시 우리의 통제에 있습니다. 황제로서 여러분께 이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군대의 무모함으로 인해 발생한 문제입니다. 그때 토야와 여자아이들이 나타나 당신 냄새가 이상하다고 말합니다. 그는 그들에게 베조르 장군에게서 팔찌를 빼낼 때 그를 만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녀는 당신이 그런 역겨운 그림을 그렸다는 것에 놀랐다고 말합니다. 전량 놀라운 재능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이 에피소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에피소드에서 우리는 영웅 토야가 이 도시에서 무엇을 했는지 보았습니다. 전혀 다른 목적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라의 혼란과 격변을 보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폭군들은 군대와 싸워 왕과 그의 가족을 빼앗으려 했지만 토야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그리고 그를 떠나지 않는 그의 팀과 함께 그는 왕과 그의 아들, 딸을 목숨이 경각에 달린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왕은 이 놀라운 행위에 대해 어떻게 감사할까요? 그리고 오늘 토야와 소녀들은 어떤 모험을 시작할까요? 오늘 이야기는 토야와 그의 친구들이 훌륭한 업적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왕을 만나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왕은 토야가 자신을 죽음으로부터 구해준 것뿐만 아니라
왕자와 공주, 그리고 심지어 온 제국을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했습니다. 왕께서 토에게 상을 내리려 하셨지만 그는 그것은 자신의 의무였고 다른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고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의무였고 다른 누구라도 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벨파스틴의 왕은 토야가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예전에 벨파스티트에서 자기를 주려 했지만 그가 같은 방식으로 거절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예전에 벨파스티트에서 그에게 자기를 주려 했지만 그가 같은 방식으로 거절했던 것을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딸과의 토야의 약혼은 우연의 일치였고 벨파스타의 왕은 토야가 자신의 다른 딸 루치아와 결혼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만약 그가 벨파스타와 리고라스 두 나라의 공주와 결혼한다면 두 나라 사이에 큰 동맹이 형성될 것입니다. 벨파스타 왕의 딸인 야미나 공주께서 승낙하셨습니다. 그 제안에 동의하셨고 토야는 다른 왕자에게 청혼할 예정입니다. 그녀의 뜻이라면 제가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이 일로 두 나라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고 생각하며 저는 토야의 다른 약혼자들의 의견도 구했고 모두 동의했습니다. 투아는 야미나의 말에 놀라 어떻게 감히 그런 짓을 했는지 그리고 그가 구해야 하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묻자 매우 화가 났습니다. 왕은 웃으며 이 문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었지만 그래도 딸의 결정을 확실히 하고 투아와의 결혼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녀는 아버지께 네 아버지 저 확신해요. 그리고 정말 행복해요. 기쁨에 넘쳐 정신이 혼미할 정도예요.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에요. 저는 항상 투아 같은 남자를 원했어요. 친절하고 다정하고 모든 사람을 보호해주는 남자를요. 그는 어떤 위험으로부터도 저를 보호해주고 제 삶을 지켜줄 거예요. 그러자 투아와 다른 여자아이들이 밖으로 나갔고 루시아는 매우 행복했습니다. 다른 여자아이들은 그녀를 축하하며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투아는 왕들에게 그들이 18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자신이 아직 카드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왕들은 대답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필요한 시간만큼 기다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들 사이에 강력한 동맹을 맺는 것입니다. 투아는 신하로 보이는 이 사람이 자신에게 당신의 힘이 엄청나게 커져서 나라들 사이의 세력 균형을 바꿀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투아라고 말하자 매우 화가 났습니다. 당신의 힘은 매우 큰 군대와 맞먹습니다. 그러자 왕은 화제를 돌리며 말했습니다. 이 기회를 타서 야미나와 루치아의 약혼을 국내외에 공식적으로 발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투아에게 높은 지위나 어떤 직책을 줘야 하고 레굴루스 황제와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합니다. 투아를 위해 양국의 영토 일부를 할양하는 것도 결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토들을 투아는 물었습니다. 그 영토들을 무료로 받게 되는 건가요? 왕이 대답했다. 그래. 그리고 너는 레굴루스와 벨파스트 국경에 작은 국가를 세울 것이다. 왕이 레굴루스와 벨파스트 국경에 작은 국가를 세울 것이다. 투아는 이 모든 것에 놀랐다. 이는 그가 국가 전체를 건설할 것이라는 뜻이고 놀라운 것은 그가 그 나라의 통치자가 될 것이라는 점이다. 왕은 그곳이 주민이 없는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해야만 자신이 왕임을 증명하고 공주들에게 공개적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서 청혼할 수 있다. 이 지역 주민들이 그와 함께 그곳으로 갈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의 독립국이 되는 거야.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유로워지는 거지. 너만의 법을 만들고 내 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공주와 결혼할 자격이 생기는 거야. 유야는 속으로 솔깃한 제안인데 하고 생각했어. 생각해보니 두 사람은 이미 이걸 준비해 왔고 이 솔깃한 제안이 나에게 지위와 넓은 땅을 가져다 줄 수 있고 그걸로 내 맘대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때 유야는 좋아 기꺼이 받아들이겠소 하고 말했어. 다음날 아침 유야와 공주들은 아침 식사를 했어. 그러고는 투야가 왕이 된다는 이야기를 나눴어요. 믿을 수 없었어요.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투야 역시 이렇게 높은 지위와 많은 땅을 가지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러자 공주들이 그 땅의 이름에 대해 이야기했고 투야는 잠시 생각한 후 이렇게 말했어요. 이름을 찾았어요. 브룬힐드 공국이에요. 처녀 전사라는 뜻이죠. 그러자 공주들이 언제 그 나라로 갈 거냐고 물었고 투야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만약 우리가 지금 떠난다면 야미나와 루시아와의 약혼을 바로 발표할 거예요. 하지만 여기 남는다면 그들은 지금 당장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나는 네가 사랑하는 벨파스트시에 계시고 떠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지 않으시네요. 그의 친구 중 한 명이 말했죠. 여기 궁전을 떠나서 수도의 작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이 실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룬힐드 공국의 대사관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타와는 이 선택에 매우 기뻐했는데 매우 적절했지만 거기에 살새 집을 지어야 합니다. 마침내 루시아 공주가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들어왔고 그녀의 아버지는 구계에서 그녀를 향해 손짓했습니다. 타와는 그녀를 보고 매우 기뻐했어요. 그는 이 색깔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러자 여자아이들이 그녀에게 다가와 물었어요. 무슨 집에서 살고 싶니, 루시아? 그녀는 아까 아버지랑 이 이야기를 했었다고 대답했어요. 우리는 큰 성을 짓고 싶고 언젠가 네가 나라의 지배자가 될 거라고요. 야미나 공주가 말했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네요. 타와는 계속 그 일을 생각했고 매우 신이 난 것 같았어요. 그때 다른 여자아이가 일을 하려는 듯 작업복을 입고 들어왔어요. 이제 이 소녀가 소유한 자동화된 작업이 이루어지는 대규모 작업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원하는 대상을 검토하고 취향에 맞게 수정하여 자신만의 것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현장에 가서 데이터에 따라 부품을 제작한 후 형태를 바꾸고 땅을 고르고 부품들을 자동으로 안으로 옮겨 조립합니다. 3일 안에 완성되어야 합니다. 모든 자재가 준비되면 언제든지 건설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타와가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대리석이나 벽돌 같은 성건설에 필요한 원자재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녀는 유리나무 구리철 그리고 다른 금속들 뿐만 아니라 비단면 그리고 다른 식물들도 필요한 재료 중 하나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화를 내며 말했습니다. 그럴 수 없어.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루시아입니다. 이 모든 재료는 새 것이어야 합니다. 그는 재료가 망가졌다면 재현할 수 있으니 헌 것을 쓰는 게 더 낫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북쪽 지역의 버려진 성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두가 좋아하고 건설 현장으로 사용하기로 동의했던 제국이었죠. 사흘 만에 그들은 성의 건설에 놀랐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이것이 공방의 힘입니다. 소녀들은 감명을 받고 성에 들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자 리는 토에게 자신이 왕이 되었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고 레굴루스 제국의 공주와 결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비꼬는 말을 하러 온 것이냐고 물었고 약혼 발표는 나중에 할 것이며 왕비가 사내아이든 여자아이든 임신하면 그녀의 지위는 바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루시아가 말했다. 하지만 결국 이 나라로 오게 되었으니 살 곳을 찾고 싶어요. 민간? 그는 그녀가 벨파스트 대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고 그녀는 그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겼고 여기는 매우 재밌다고 대답했다. 민간? 그녀는 긴 여정에 지쳤으므로 휴식을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토야는 문에 열쇠를 꽂고 리니에게 허가받은 사람만 통과할 수 있다고 말했고 최근에 사용한 모든 것을 기록했다. 그들은 금속판을 만져보려고 했고 리니는 문을 열고 토에게 왕의 전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왕이 말했다. 여기는 레버의 제국입니다. 황제는 토에게 벨파스트 왕으로부터 토야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의 제국과 토야의 나라 사이의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다고 말했다. 그리고 토야의 딸과의 결혼을 청하고 싶다고도 했다. 황제는 토야가 불임일 때 성건설을 완료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곳을 방문하고 싶어 초대를 요청했다. 토야는 다른 나라 지도자들도 초대해서 만날 수 있는지 물었고 황제는 그렇게 해도 좋다고 답했다. 국가 간 우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좋다는 것, 왕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편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을 말이죠. 토야는 속으로 초대하는 건 괜찮지만 어디서부터 준비를 시작해야 할까 생각합니다. 달에 있는 자기 팀, 물리더 카페의 인력 부족을 메울 수 있도록 부탁할 수도 있고요. 볼링, 당구, 탁구도 하고 공이랑 인형이랑 에어하키도 준비하겠다고 제안합니다. 왕을 맞이하기 위해 모든 것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왕을 환영하기 위해 모든 것을 다 해봅니다. 토야는 왕과 황제들을 위해 이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는 오락실을 비워두는 것이 안전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안전한 방법일 겁니다. 성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겠지만 왕족들이 들어오기 전에 좀 더 안전하게 해두고 싶습니다. 그때 소녀가 나타나자 그는 그녀에게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임무를 맡았습니까? 그녀는 더 이상 닌자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여러분을 섬기고자 이곳까지 왔습니다. 토야는 놀라며 다카이다 가문이 멸망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가 그들을 구하기 위해 고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 지배자는 백성을 무시했다고 말합니다. 새 지배자를 무시하고 세금을 올리고 다른 지역의 일에 간섭하며 제멋대로 행동하자 쿠사카님께서는 그를 훈계하려 했지만 그는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땅은 빼앗겼고 그는 생각했습니다. 어리석은 지배자 중 하나라고 타카이다 엘리트 원로들이 회의를 열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부족 전체와 함께 브로넬들을 섬길 의향이 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상황을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더 많은 동맹을 얻게 되어 안심이 될 것이고 저는
여기 타카이다 엘리트들의 합류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잠깐 부족 전체라고요? 네, 그들은 성문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아이들을 포함해서 도대체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는 총 67명입니다. 토야는 뭐라고 묻지? 꽤 많은 숫자인데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그에 대한 답으로 제가 그들을 이 나라에 살게 하는 건 상관없지만 당신처럼 그들을 모두 성에서 일하게 할 여유는 없습니다. 걱정 마세요, 토야. 닌자 일족들은 일반적으로 부업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생계를 꾸릴 기술이 있습니다. 토야가 아무렇지도 않다고 말합니다. 그 후 토야는 그 부족의 구성원들을 만나러 나가고 그들은 그에게 어서 오십시오 아이라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이.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츠나바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를 환영해줘서 고맙습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우리는 여기에 있게 되어 기쁩니다. 토야는 새로 건설한 나라에 추가 인력을 찾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들 중 한 명이 말합니다. 전쟁과 성방어는 저희에게 맡겨주세요. 그는 이에 짜증이 나서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폭력적인 건 제한하지 마세요. 그룹의 다른 사람이 말합니다. 이 아이가 지금 왕이 되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나라는 작을지 몰라도 여전히 매력적이에요. 우리의 쫓겨난 지배자처럼 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그들은 서로 웃으며 누군가 그들에게 묻습니다. 어이 쿠사카 씨는 여기 있나요? 그가 매우 능숙하다는 말을 들었어요. 그는 매우 재능이 있어요. 그 사람 만나보셨어요? 아니요. 근데 그 사람한테 몇 가지 물어보고 싶었어요. 나중에 토야는 쿠사카를 만나 그에게 말합니다. 시민이 갑자기 늘었으니 모든 사람을 부양하기 위한 일을 관리할 사람이 필요할 것 같다고요.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도시가 성장할 수 없다는 건 사실이죠. 첫 번째 단계는 고속도로를 개발하는 것입니다. 토야는 자신의 모델링 마법을 사용하여 도로를 빠르게 개발하고 정말 멋지게 만들어냅니다. 검사 지점도 완료합니다. 토야는 이제 길이 생겼으니 상점도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여행자들이 쉴 수 있는 식당이 필요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곳도 필요합니다. 쿠사카는 남쪽 땅에 대한 정보가 있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곧바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여자아이들은 루에게 휴식을 취하라고 말하고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묻습니다. 무리하지 말라고들 하죠. 우리 모두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토야 씨를 가능한 한 빨리 돕고 싶어요. 토야 씨는 오늘 매우 바빠 보여요? 그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일이 풀리기 시작했어. 여기에 물리더 카페 지점도 하나 더 열 거예요. 아이들은 토야 씨를 좋아하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스목 씨라고 말합니다. 점심을 먹으러 가지 않아서 그의 새로운 여자친구가 도시락을 준비하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정말 내가 아직 안 먹었다는 걸 잊었어. 내가 당신을 위해 만들었어요. 내 사랑. 당신을 위해 만든 거예요. 제가 요리를 좋아한다는 걸 여자애들한테 들었어서 그중 한 명에게 만들어주는 법을 배웠어요. 처음이라 보기에는 좀 그렇지만요. 토야는 맛있다고 답했어요. 처음 만든 거라고는 믿을 수 없네요. 그 말을 듣고 그녀는 엄청 기뻐하고 즐거워했어요. 그러면서 토에게 네가 귀엽다고 생각했어 라고 말해요. 그 말에 토야는 얼굴을 많이 붉힙니다. 사실 자기야 내가 디저트도 준비했어. 정말 멋져요. 궁궐에서 손님들을 맞이하는 토야의 모습으로 넘어가 볼까요? 제 개인 오락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말하며 정말 잘 정돈되고 웅장한 곳으로 즐길 거리가 많은 게임들과 맛있는 음식과 음료들이 풍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히 쉬고 즐거운 시간 보내라고 말합니다. 한 소년이 믿을 수 없는 광경이라고 말합니다. 서양 각국의 왕족들이 한 방에 모여서 즐겁게 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니 상상도 못했습니다. 함께 게임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보니 말이죠. 토야는 모두가 볼 수 있는 오락거리를 마련했고 이 정도면 만족할 거라고 말합니다. 즐기세요. 그들은 불꽃놀이를 시작하고 군인들은 공격이라고 생각하지만 토야는 그들에게 불꽃놀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즐기라고 합니다. 새로운 약혼녀가 그에게 감사를 표하며 처음으로 많은 것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와서 요리하는 것과 당신을 만나고 나서 제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어요. 매일매일 즐거웠어요. 그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지만 이 반지를 주며 아마 우리의 결혼은 아직 멀었지만 약혼의 증표이니 당신은 매우 행복할 거예요. 이제 자랑스럽게 당신의 약혼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는 우리가 마치 와 같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친한 남매 사이지만 서두를 필요는 없었어요.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연인처럼 그리고 부부처럼 보일 거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어요. 결국 우리는 오랫동안 이 마을에 함께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으로 오화가 끝났습니다.
모험심 많은 소년 토야는 아직까지 아무도 이길 수 없었던 가장 강력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강하고 단열된 팀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괴물과 싸우고 땅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돕고 그들을 괴물로부터 구해줍니다. 그들은 괴물을 물리치고 사람들을 돕기 위해 땅을 돌아다닙니다. 토야와 친구들은 엘프라 상인들이 말했던 수수께끼의 얼음으로 뒤덮인 장소에 도착합니다. 얼음으로 뒤덮인 그곳은 엘프라 상인들이 언급했던 곳입니다. 그들은 원을 보았지만 그것이 애니의 바빌론으로의 이동 통로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야는 원을 살펴보기 위해 올라가 친구들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그곳에 들어가려고 했고 실제로 들어가 원 안에서 바빌론의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고는 도서관으로 갈 수 있기를 바라며 이 버튼에 손을 얹었습니다. 창고나 상점에 가두고 자기 때문에 생긴 모든 추가적인 문제에 대해 벌을 줄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자 온갖 색깔들이 나타났다 사라지며 바빌론 시설로 향했고 거기서 그는 플로라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연금술 파빌리온의 행정터미널 역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그가 심술궂다고 느꼈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의 실망감에 대한 이유를 물었지만 그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토야가 이곳에 온 것은 그가 교수처럼 모든 원소에 대한 친화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플로라는 그에게 연금술 파빌리온 사용 허가를 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호환되는 사람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가 공원과 작업장 관리자들에게 인정받았고 플로라는 매우 기뻤다고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그곳에 가지 않았고 그가 그들로부터 인정받았으니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토야의 유전 정보가 기록되었고 연금술관의 소유권은 그에게 이전되었으며 플로라는 그의 시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연금술관으로 들어갔고 그녀는 그에게 마법과 다양한 재료를 통합하여 새로운 것을 창조하는 시설인 이 연금술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상처를 치유하는 약은 간단한 것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 건물의 한 부분은 의료시설로 기능하기 때문에 팔이나 다리를 재이식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런 다음 리어리는 선반에 보관된 이 약들을 가져갔습니다. 교수님께서 만드신 약들도 있는데요. 교수님은 실력이 뛰어나셔서 감각 증폭제 예방약, 그리고 체력 증강제까지 모두 부작용 없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고 효과도 매우 뛰어나다고 합니다. 타와는 일반적인 약에 대해 물었고 그녀는 그것들은 보관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 후 그의 친구들이 왔고 그중 한 명이 브룬힐드 공국에 유용할 것 같은 시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다가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그 소녀는 타와에게 새 책이 도착했다고 말했고 그가 물리더 카페에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찾아보고 싶은 주문이 있는데 이 책을 가지고 찾아봐야겠어요. 그는 마법을 사용해서 헤엄치고 던져서 간다고 말했습니다. 마법력을 많이 소모하지만 괜찮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 후 타와는 비행 마법을 사용하면서 잘 된다고 더 높이 날아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매우 신이 났습니다. 그러자 소녀가 그에게 신이 나서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메스꺼워서 결국 땅으로 내려왔어요. 그러자 그녀는 다른 문제는 없냐고 그에게 물었고 제가 그 비행 마법을 걸면 저도 날 수 있을 거라고 말했어요. 그는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건 조종하는 마법이 아니에요. 린제이에게 강화 마법을 쓸 순 없지만 제가 업어주면 당신은 날 수 있어요. 그녀는 그에게 아니 좀 창피할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그는 그녀에게 하지만 그것과 들어올리는 마법을 함께 쓰면 당신이 날 수 있을지도 몰라요? 라고 말했어요. 제가 물건을 사용자의 팔로 날아오르게 하는 비행 마법을 찾는 동안 일이 꼬였어요. 그러고는 그녀에게 그 주문을 시험해 보았고 그녀는 하늘로 날아올랐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공정하고 정당하게 싸울 수 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비행 마법을 찾고 있었던 겁니까? 그래서 그는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날 수 있는 적들과 마주해야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조류 포식자를 만날 가능성도 항상 있으므로 저는 다시 날아야 합니다. 그때 기사들이 나타나 그에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브린힐트 기사단이며 오늘부터 섬기게 되어 기쁩니다. 토야는 대답했다. 이제 내 기사단을 세우고 모집을 시작할 때가 된 것 같다고. 흥미진진한 기사단이 될 것 같았다. 그것은 흥미진진한 기사단이 될 것 같았다. 그때 전화가 울렸고 토야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의 여자아이는 말했다. 당신은 완전히 연애 모드고 나한테는 감출 수 없어요.
마을도 세우고 기사단도 만들었으면서 연애 문제를 처리하겠다고 휴가를 계획하고 있잖아요. 토야는 허락 없이 그의 마음을 읽지 말라고 그녀에게 말했고 그녀는 대답했다. 내 뿔은 사랑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감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야이, 엘리즈, 그리고 린제이에게 너의 관계에 대해 말해. 그 후 토야가 부모님인 바이와 바이오와 함께 조용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온다. 내가 말했던 대로 일이 진행될 거라고 봤어. 이 남자는 이제 내 희망이야, 야이. 그리고 너도 다른 약혼자들처럼 그를 잘 돌봐주길 바란다. 토야는 야이의 아버지의 말에 놀라서 말했다. 당신이 그럴 줄은 몰랐어요. 제 딸을 원한다면 저를 이겨야 할 거라고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좋은 생각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지금 당장 싸워야 한다는 뜻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토야는 야이의 아버지 말에 어리둥절했고 야이는 자신이 토에 대한 모욕을 용납할 수 없기에 아버지의 상대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야이는 그를 위해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토야를 지키고 그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남편에게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토야처럼 멋진 배우자를 만나서 행복했기에 싸울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싸우지 않기로 하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토야는 두 소녀의 가족을 방문했습니다. 집에 들어서자 소녀의 삼촌은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환대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그 남자의 딸은 삼촌이 귀한 사람들 앞에서는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토야가 그에게 스스로를 위해 일어서도록 격려했던 과거의 일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의 아내는 토야의 겸손함에 감명을 받았고 그러면서 그 여자아이들은 개인 메시지로 그에 대한 감탄을 표현했었다. 그 말을 듣자 여자아이들은 당황해서 얼굴이 빨개졌다. 그때 금발 소년이 토에게 다가와 자신을 소개했다. 토야는 그가 현재 위치와는 먼 브루닐드 공국의 대공이라는 것을 알아봤다. 그 소년은 토에게 천둥곰을 물리칠 수 있냐고 물었다. 천둥곰은 번개 능력을 가진 괴물이었다. 토야는 놀라서 그 근처에 천둥곰이 있냐고 되물었다. 토야는 놀라서 그 근처에 천둥곰이 있는지 물었다. 그 남자의 아내는 최근에 그 짐승들 중 일부가 목격되었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들판을 황폐화시키고 지나가는 모든 것을 파괴했습니다. 타와는 더 큰 피해를 입히고 마을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막아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더 큰 피해를 막고 마을 전체를 파괴하기 전에 막아야 했습니다. 그는 천둥곰을 물리치러 갔고 많은 야생곰들을 죽이고 돌아왔습니다. 소녀들의 친척들은 타와에 대해 칭찬을 아끼지 않았고 그를 강하고 친절하며 모든 사람을 겸손과 연민으로 대하는 사람으로 묘사했습니다. 타와가 커피 한 잔을 마시려던 순간 그의 전 동료인 인디가 방에 들어왔습니다. 토야가 그에게 말을 걸었고 그는 프리스라는 토야가 전에 싸웠지만 인디에게 죽임을 당한 큰 동물에 대해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인디아는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과 말해줄 수 없는 것이 있다고 말한 뒤 그것들이 지하세계 또는 외계에서 온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생명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이끌었던 왕을 찾고 있었고 왕의 핵을 찾아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들이 찾는 왕의 핵이 이 세상스 사람의 몸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을 공격했고 그들은 오직 왕이 핵을 찾으라고 낸 소리가 있었지만 숙주의 심장 박동 소리에 가려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방해되는 소음을 없애기 위해 사람들도 죽였습니다. 그들은 돌아다니며 만나는 사람들을 죽입니다. 왕을 찾는 것은 그들에게 본능적인 일이며 자신들이 살인자이거나 침입자라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토야는 그에게 그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캔예리 5천년 전 이 세상이 멸망할 즈음에 그들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입니다. 상대방은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그 생물의 멸망에 조금 기여했지만 이제는 장벽이 천천히 무너지기 시작했고 장벽이 무너지고 그 생물이 돌아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고도로 발달된 프리스크가 나타나는 건 시간 문제인 것 같아요. 1년 뒤일지 50년 뒤일지는 모르겠지만요. 토야는 당신도 왕의 핵을 찾고 있었고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다고 말했어요. 아니면 인류의 동맹인가요? 그는 사람을 죽일 수 없다고 말했고 왕의 핵이 다음 세상으로 넘어가기를 기다리는 동안 시간을 벌기 위해 프리스크를 사냥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동맹인지 아닌지도 모른다고 했어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제가 해야 할 일로 돌아가야 해요. 그가 떠나기 전에 타우는 그에게 자신이 누구냐고 묻고 그는 자신이 여행자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그는 떠납니다.
하지만 타오는 만약 그녀의 먹잇감 무리가 5천년 전처럼 나타난다면 정말 큰일이 날 것이며 우리의 유일한 방어 수단은 그들과 싸우는 것임을 기억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작업장으로 이동하고 타오는 작업장 주인에게 타이어 기어를 작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묻습니다. 주인은 사람의 마법 능력과 당열이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훈련만 받으면 누구든지 작동할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타오는 작업장의 복사 기능을 사용하여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알고 보니 재료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하고 복잡해서 매우 어렵습니다. 타이어 프레임 하나 만드는데 하루 종일 걸립니다. 처음부터 대량 생산하는 것은 작업장에서 스스로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창고에 보관된 재고는 종류별로 약 3, 6개 정도이고 타오는 이렇게 적은 수량으로 먹잇감과 싸울 계획이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대량 생산을 시작하려던 바로 그때 갑자기 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타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자료를 수집하고 바빌론에서 더 찾아보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것들을 찾으려면 정보를 수집해야 할 거예요. 그런 다음 검은 뱀이 있는 궁전으로 가서 이 경우에는 그것들이 매우 빠르고 여러 곳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북이는 타오에게 불의 황제와 협상해야 한다고 말해요. 그녀는 우리의 대응물인 불을 지닌 날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녀가 그들을 불러 협상한다면 수천 마리의 새들을 한꺼번에 불러야 해요. 뱀이 그에 동의하고 토에게 화염 제국의 모습에 대해 묻습니다. 고양이는 그에게 힘에도 불구하고 차분한 사람이며 그들 중 가장 좋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도 훌륭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뱀은 이에 화를 냅니다. 그러자 고양이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말합니다. 그 후 그들은 화염 제국을 소환하기 위해 궁궐 밖으로 나갑니다. 토야는 자신의 힘을 사용하여 주문으로 그를 불러내며 말합니다. 여름과 불꽃, 남쪽과 호숫가를 지배하는 자여, 내 목소리에 복종하여 내 앞에 나타나라. 갑자기 그가 그들 앞에 나타나고 그는 매우 강력해 보입니다. 알고 보니 그들은 서로 잘 알고 있으며 오랫동안 그를 보지 못했습니다. 동물들이 그와 이야기하고 그들은 그의 곁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들은 토야가 그를 소환한 사람이며 그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합의를 하고 토야는 그의 쉬운 합의에 놀랍니다. 새가 그에게 백제와 흑제를 이끌 만큼 강하다고, 그래서 결과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이름을 알려주세요. 그리고 합의를 합시다. 잠시 후 그는 그에게 코가야쿠라는 이름을 짓고 그 이름을 좋아하며 그렇게 불러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는 그에게 진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를 의지한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새는 놀라운 능력으로 토야의 목소리를 모든 새들에게 전달하며 그들에게 유적이나 수상한 건물, 이상한 구조물, 특이한 기념물을 발견하면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과연 모든 새들이 그의 부름에 응답하고 그는 그것이 남은 바빌론을 찾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6화가 끝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저희를 따라오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받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켜서 새로운 업데이트를 모두 받으세요. 에피소드는 토야가 잠에서 깨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옆에 여자친구 야미나가 누워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는 충격을 받습니다. 어젯밤 혼자 잠이 들었고 전에 누구와도 한 방에서 잔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그는 잠을 잘 못 잤습니다. 이전에 누구와도 옆에 누워서 잔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야미나가 잠에서 깨자 토야는 그녀에게 자기 침대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그의 아내가 되었으니 그와 함께 지낸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최근 국정에 집중하느라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했기에 그들이 결혼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최근 국정에 집중하느라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야미나는 그의 아침을 준비하러 갔고 토야는 야미나의 행동에 충격을 받은 채 공원으로 갔습니다. 공원에서 한 마리의 새가 토에게 다가와 막 탐사를 위해 보낸 새들 중 하나로부터 소식을 받았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들은 칠흑 같은 낯선 재질로 만들어진 피라미드, 연금술사의 날개 폐허와 닮았고 진짜 보물일지도 몰라. 토야는 그 폐허의 위치를 궁금해하며 모든 기부금을 한 곳에 모은다. 그는 산도라 왕국의 서쪽에 위치한 바빌론으로 갈 계획이라고 그들에게 알린다. 그 섬은 베르넬드보다 훨씬 작으니 이번이 4번째 바빌론이 될 것이다. 운이 좋다면 이번에는 창고, 어쩌면 호박일지도 몰라. 하지만 그의 여자친구는 도서관이 적합할 것이라고 제안했고 그렇게 된다면 매우 기뻐할 거라고 했습니다. 혹은 탑을 시도하거나 조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탑에 가보거나 조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토야는 그들에게 알려주며 강력한 적이 나타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곧 프레임 기어를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토야와 그의 친구들은 숲속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유적이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거기에 살았던 사람을 아무도 찾지 못했는데 그 말은 많은 동물과 괴물들이 돌아다닌다는 뜻이야. 그들은 곧 거대한 괴물을 만나고 모두 일어날지 모르는 일에 대비합니다. 토야는 작은 곰인 파울에게 너무 작으니 괴물과 싸우지 말라고 부탁합니다. 괴물이 토야를 공격하고 그의 여자친구가 괴물의 눈에 총을 맞춰 그를 구합니다. 그러자 그의 다른 친구가 얼음 속박의 힘을 사용하여 괴물을 묶습니다. 그 후 토야의 모든 친구들이 협력하여 그를 죽이려 했지만 그는 매우 약한 몬스터였고 전혀 인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초급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의 질긴 가죽을 쓸모있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토야는 매우 화가 났습니다. 그때 그는 다른 쪽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를 듣고 재빨리 달려가 확인했지만 그의 친구들이 더 빨랐고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았습니다. 그들은 많은 몬스터들을 죽였고 토야는 언제든지 그들 모두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파울라는 친구들이 보기 전에 토야를 그곳으로 데려가도록 설득했습니다. 그들은 그 피라미드로 가서 손을 얹자 안으로 순간 이동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므로 생략 가능. 거기서 바빌론으로 가는 순간 이동 장치를 발견하고 친구들에게 토야가 찾던 것을 찾았고 곧 순간 이동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같은 문장이므로 생략 가능. 여자아이들은 그에게 더 조심하라고 했고 토야는 정말로 그 자리에 순간 이동했습니다. 한 여자아이가 그에게 다가와 큰 기계로 그를 치려고 했습니다. 그가 그녀의 즉사 공격을 가장 먼저 피했기 때문입니다. 토야는 저 여자애가 바빌론 감독인데 키가 아주 작다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녀가 누구냐고 묻고 그녀는 자신이 바빌론 감독이고 이름이 모니카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그에게 자신의 힘을 증명해 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그녀가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슬라이딩, 파워를 사용하여 그녀를 넘어뜨립니다. 그녀가 다시 그를 공격하지만 그는 실드 파워를 사용하여 그녀를 다시 넘어뜨립니다. 그녀는 매우 화가 나서 당신은 항복했고 호환된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말합니다. 지금부터 당신은 제 명령에 따릅니다. 녹음과 유전 정보 저장이 완료되었고 호박의 소유권은 그에게 이전됩니다. 토야는 매우 기뻐하고 그곳에 들어가서 매우 넓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호박 내부의 공간 마법이 사용되어 아니 훨씬 더 크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모니카가 문을 열고 토야는 놀라서 원본 프레임 실드라며 오래된 방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가 그녀에게 그것에 올라타라고 하지만 그녀는 그가 원할 때 언제든지 올라탈 수 있다고 대답합니다. 연료가 없어서 작동하지 않을 거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는 필요한 연료에 대해 묻고 그녀는 에테르 액체를 사용한다고 말합니다. 연료로 그리고 기억이 맞다면 연구 책임자가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토야는 놀라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작동하게 하려면 연구실을 찾아야 한다는 거야. 그녀는 플로라가 알고 있을지도 모르니 걱정하지 말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플로라에게 갔고 플로라는 그것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비록 무엇이 그녀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연구소장이 만들 수 있는 것보다 질이 떨어질 거예요. 그러자 그녀는 마법 에너지를 증폭하고 저장하고 방출하는 에테르 광석에 대해 묻습니다. 그들에게는 마법 부여석이 필요하고 소녀는 그들에게 마법 돌을 건넵니다. 플로라는 이것들은 원석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마법 부여석을 가지고 있다면 가격을 매길 수 없을 거예요. 휴대폰으로 찾아볼 수 있어요. 토야는 검색을 시작하고 실제로 브라운헬드를 포함한 그 돌들이 있는 곳을 찾아냅니다. 그 후 토야가 돌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그는 플로라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플로라는 그것이 매우 크지만 절반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토야는 큰 로봇에게 다가가서 말합니다. 단지 에테르 유체가 완성될 때까지 한 달만 더 남았다고. 나는 매우 간절하고 더 이상 기다리고 싶지 않아. 이후 두 소녀가 이곳에 가벼운 정비를 하러 그에게 옵니다. 이곳은 호박이 사용된 지 5,000년이 넘었지만 부식과 열화를 방지하는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하지만 먼지와 약간의 때는 여전히 쌓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정비가 필요해요. 하지만 빨간머리 여자아이가 그와 다투는데 그녀가 전에 호박 우물을 돌봤기 때문이에요. 그러고는 선장 자리에 앉아볼 건지 묻습니다. 그 순간 토야는 그 말에 매우 기뻐하며 그들은 선장 자리로 가서 토야가 앉아보는데 매우 놀랍니다. 그러자 여자아이는 그 버튼들과 프로그램들을 마스터하면 나머지는 간단한 연습이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이 로봇은 세계 최첨단 장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조종하는 사령관의 정신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훈련하고 노련한 전사가 되려면 상당한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때 토야는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감탄했지만 익숙해지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훈련사와 그 장소의 주인은 그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이미 그를 위한 훈련 장치를 준비해 두었다고 안심시켰습니다. 그것은 마법의 힘으로 작동합니다. 토야는 그 후 훈련을 시작했고 로봇이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이자 매우 기뻐했습니다. 로봇이 그의 생각대로 움직였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생각할 때마다 로봇은 그에 따라 행동했습니다. 이제 조련사가 실제 전투에서 어떻게 지휘할지 가르칠 것입니다. 정말 즐거웠습니다. 이제 토야가 추천한 많은 훈련실이 있는 성으로 가서 모두 함께 훈련합시다. 모두가 훈련할 수 있도록 토야가 추천한 훈련실이 많은 성으로 갑시다. 이 기간 동안 유닛 생산에 힘쓸 것입니다. 실제 프레임을 대량으로 보내는 거야.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할 거야. 적의 공격에도 매우 경계해야 해. 그때 소녀가 슬픈 표정으로 그에게 다가와서 그 없이는 살 수 없다며 그와 결혼해달라고 부탁했어. 그러고는 계속 그를 설득하고 조종하다가 책임감 있는 남자가 나타났어. 아, 얼마나 성가시게 하는 여자야? 라고 그가 말했어. 그녀는 왕을 괴롭히지만 소녀는 부모님이 강요해서 매우 괴로워하고 있어. 다른 남자와 결혼해야 하지만 그녀는 토야 외에는 아무하고도 결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자 토야가 그녀의 부모님에 대해 물었고 그 책임감 있는 남자는 그에게 자신이 리나이드 왕국의 첫째 왕자인 다본 왕자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는 수수께끼 같은 남자와 결혼하고 싶지 않고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토야를 원합니다. 다본 왕자는 여자를 대하는 태도가 매우 좋지 않은 평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바람둥이이며 그녀 자신을 포함한 많은 소녀들이 그에게 반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그가 배신자이자 사기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그 남자가 30세가 넘었고 여자아이는 겨우 15살이라고 말합니다. 당시 토야는 그 사실에 크게 동요했습니다. 그는 배신자이자 사기꾼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장관에게 서로 결혼하고 싶다고 알렸습니다. 그녀가 미성년자이지만 오늘 결혼하고 싶다고 말입니다. 토야는 그 상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는 그 여자아이와 사교 모임에서 만나 사랑에 빠졌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 토야에게 자신을 데려가서 여동생처럼 대해달라고 애원합니다. 당신 곁에만 있어도 충분해요. 토야는 그런 어리석은 왕자와의 결혼에 자신도 반대한다고 말하고 비록 국가 간의 문제지만 자신의 개인적인 결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과 상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소녀들에게 가서 토야와의 결혼에 문제가 없으며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게 되어 기쁘다고 토에게 알립니다. 토야는 그들에게 이 문제는 당분간 제쳐두라고 말합니다. 이제 문제는 드봉 왕자의 청혼을 어떻게 거절할 것인가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토야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에게 자신은 토야의 신부가 될 것이라고 말하면 거절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시녀는 그들에게 이것이 몇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알립니다. 그녀는 드봉 왕자가 복수심이 강하다는 말을 들었고 최악의 경우 그의 나라와 우리나라의 관계를 단절시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에게 문제를 일으킬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생각합니다. 한 소녀가 그 왕자를 없애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제안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어리석은 왕자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으니까요. 30대의 여자들을 이용하는 비열하고 변태적인 남자이기도 하고요.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토에게 어떻게 그를 죽일 계획인지 묻고 토야는 다른 소녀가 적용용 무기를 만들 것이라고 알려줍니다. 다른 사람은 그의 숨통을 끊으려면 시안화칼륨 약간만 있으면 된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은 파이프 렌치로 한 방만 때리면 된다고 말합니다. 토야는 그 어리석은 의견들에 짜증이 나서 어쨌든 공장님부터 찾아뵙자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부 일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말씀드리고 공장님께서 뭔가 생각해 보실 수 있도록 말이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들은 동의하고 실제로 공장님을 찾아가는데 공장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자신도 생각하고 있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수아와의 결혼에 동의한다면 적어도 제게는 몇 가지 선택지가 생길 겁니다. 그 순간 그 바보 같은 왕자 때문에 쌓였던 모든 짜증은 브론힐드에게 향하게 될 거야. 토야는 그 의견을 비웃으며 그 바보 같은 왕자에게 돌아가야 한다고 말해. 만약 그가 평판이 나쁘다면 문제는 왜 그가 왕실에서 쫓겨나지 않았는가 하는 거야. 공작은 라인히아의 총리인 와르다크가 영향력이 크고
과장이 아니라 라인히아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해도 될 거야. 소문에 따르면 그들의 왕은 그저 명목상의 군주일 뿐이라고 해. 토야가 그 총리가 누구냐고 묻자 공작은 그가 데키아 여왕 사폰, 왕자의 어머니와 같은 가문 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 지위를 이용해 마음대로 하고 다니며 그 가문에서 착한 사람은 둘째 왕자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그 지위를 이용해 제멋대로 하고 다니고 저는 그 가문에서 착한 사람은 둘째 왕자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바보 왕자 말고 다른 왕자가 있다는 말에 토야는 놀랐지만 그는 첩의 소생이라 궁에서 멀리 쫓겨나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훌륭한 사람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토야는 그가 다른 어머니를 둔 것이 아닌가 궁금해합니다. 그것은 그가 와르닥 혈통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공작은 그에게 두 번째 왕자의 어머니가 병 때문에 고립되어 있었고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왕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간신히 어머니를 살려놓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토야는 이 비극에 슬픔을 느끼고 갑자기 하인이 들어와 란헤이아 사신이 도착했다고 알립니다. 공작은 그들의 인내심이 결실을 맺은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좋아요, 결정했습니다. 공식적으로 거절하겠습니다. 사절이 들어와 말합니다. 방해해서 죄송하지만 지난 제안에 대한 답을 받으러 왔습니다. 공작은 그가 먼 길을 온 것을 감사하며 말합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죠. 너그러운 제안에 감사하지만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딸이 다른 남자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사절이 그가 누구인지 묻자 공작은 토야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폐하. 브린힐데 대공 모치즈키 토야가 바로 당신 앞에 앉아 있습니다. 사절은 이 사람이 브린힐데 대공이라는 사실에 놀랍니다. 사절은 토야 앞에 무릎을 꿇지만 토야가 그를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그럴 필요 없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사절에게 폐하를 만날 줄은 예상치 못했다고 알립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나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들은 여러 곳에서 대공의 업적에 대해 들었습니다. 사절은 질문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하지만 대공께서 순간이동 마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궁금해합니다. 토야가 확인하고 사시는 어머니를 구해달라고 간청합니다. 토야는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설명했다고 말하고 그에게 알립니다. 그의 이름은 란헤이아 왕국의 두 번째 왕자인 구름의 미풍, 란헤이아라고 그가 둘째 왕자라는 것을 알고 모두 충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것으로 7화가 끝납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아보세요.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토야가 이 왕자를 어떻게 할지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업데이트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알림 설정입니다.